안녕하세요. 신지선입니다. 오늘은 에크로벳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우셨던 주석 기능과 같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서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실시간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요. 에크로벳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자문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전자문서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고, 양식 폼이라고 합니다. 양식 데이터 필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양식 필드를 직접 만들어서 그 필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등을 취합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설문조사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여러 형식의 확장자의 파일을 우리가 PDF 파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클라우드 버전의 인디자인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에크로벳의 이 양식 문서 기능을 연동해서 필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은 디자인 문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사각 박스를 만든다면 그것을 에크로벳 양식 문서로 저장했을 때 바로 양식 문서로 바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PDF 문서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제가 만든 이러한 설문조사 파일인데요. 일종의 퀴즈를 설문의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인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름 필드와 핸드폰 번호를 넣을 수 있는 필드, 그리고 성별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필드,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 또한 왼쪽에 있는 틀린 그림을 찾아서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체크하고 그에 대한 필드 값을 저에게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즉 보내주실 수 있도록 만든 문서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만든 문서이고요. 이 문서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도구 탭을 이용해서요. 만들기 혹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어주신 문서는요. 사실 만들어져서 온 양식 문서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경영지원팀 같은 곳에서 이번에 회사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요. 진행하려 하는 워크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팀원들의 의견을 원하는 때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워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워드에서 만드실 때 바로 에크로벳 PDF 문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PDF 문서로 만든 파일은 제가 바로 에크로벳에서 열어볼 수가 있겠죠. 자, 에크로벳에서 연 이 워드 문서는요. 바로 아무것도 지금 필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필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각 박스, 밑줄 라인 혹은 여기 보시면 이러한 체크박스 등을 인식을 해줄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도구의 양식의 만들기 기능인데요.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기존 문서로부터 양식 문서를 찾아내는 거고요. 다음 단추를 이용해서 저는 현재 문서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이 있던 양식 필드가 갑자기 양식 문서에서는 필드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네모 박스도 그냥 아까는 사각형이었지만 지금은 토글이라고 하는 체크박스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여러분들이 만드신 어떠한 문서라도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서라 하더라도요. 양식 문서로 얼마든지 에크로벳을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양식 필드는요.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편집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필드를 선택하신 후에요.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눌러서 속성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성에서 필드의 이름은 현재 지금 영문으로 텍스트 필드 6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필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공통 속성 부분에 보시면요. 데이터의 취합을 받으려고 자, 공통 속성을 보시면 하단에 데이터의 취합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를 필드를 배포하시는 건데 배포하시는 필드가 어떤 필드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받는 사람이 데이터를 주는 사람이 이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력하지 않으면 이 문서에 취합을 보낼 수 없도록 필수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반드시 이 필드를 입력해야지만 저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기능이 바로 필수 기능입니다. 또한
어떠한 서명 문서 같은 것들을 서명 필드 등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보통 읽기 전용을 활용을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본인이 서명할 곳이 아닌데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또한 모양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테두리와 채우기 색상 모두 없앴기 때문에 마치 이름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요. 글꼴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주석에서 달아주시는 부분하고 약간 동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속성을 잘 살펴보시면 어떠한 기능들을 주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실 때 입력하는 정렬 기준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기본값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요. 여기에 흐릿하게 대표 이미지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 같은 것들, 예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보시게 되면 지금은 텍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별을 입력한 이 콤보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성별에 있는 콤보 박스는요. 새 필드 추가해서 드롭다운 단추라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드롭다운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속성에 들어갔을 때 이 드롭다운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성별 항목을 여자, 남자 이렇게 추가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여자 값을 클릭했을 때 내보내기 값을 여자라는 텍스트가 아닌 여자는 성별 2번 그리고 남자는 내보내기 값을 1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취합을 했을 때 10개의 데이터, 50개의 데이터까지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그냥 숫자 셈을 하시거나 혹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숫자 셈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바로 취합을 받아서 신속하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거나 연산을 하셔야 되는 경우면요. 이러한 내보내기 값을 숫자로 입력을 하시면 취합을 했을 때 그 데이터, 취합한 데이터를 다시 재활용하시기가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런 체크박스는 새 필드 추가해서 체크 상자를 클릭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한 라디오 단추는 옵션 단추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3개의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집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실 때 그때 이러한 옵션 단추, 즉 라디오 단추를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항목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요. 얼마든지 그에 따른 그룹을 속성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그룹 내에 포함된 라디오 단추는요. 2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룹 이름이 그룹 2번으로 똑같죠? 동일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미리 보기를 했을 때 하나의 옵션 단추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옵션 단추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새 필드 추가해서 바코드라든지 디지털 서명 혹은 텍스트 필드 등을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멀티미디어 요소를 삽입할 때 단추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단추도 손쉽게 함께 만들어서 아울러 주실 수가 있겠죠. 양식을 모두 작성한 후에 인쇄를 할 수 있는 버튼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양식 문서는요, 사실 우리가 서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에코사인 양식으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에코사인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면요, 사실 아직까지는 영문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시연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네, 에코사인 양식으로 변환하시게 되면 조금 더 서명 필드 등을 상세하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식 필드가 만들어졌다면요. 양식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와서요. 이러한 양식을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이메일의 링크를 통해서 주색 보내듯이 양식을 보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는 기능이 바로 오른쪽에 배포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배포 기능을 이용해서요. 저는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하고 나면 양식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전자메일을 통해서 배포 및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자메일을 통해 수집하게 되면 메일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1000여 명의 사람
혹은 뭐 50명의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메일이 1000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내부 서버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 11부터는요, 폼 센트럴을 통한 온라인 배포 수집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내부 서버를 이용해서요, 제가 미리 만들어둔 그러한 내부 서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단추를 이용해서 현재 있는 제가 여기 신발과 글자에다 V체크한 이 양식 값을 없애고 보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값을 지우겠다고 이해를 눌러줄 거고요. 보내는, 즉 취합을 받길 원하는 사람에 대한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이 메일 보낸 내용, 즉 양식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을 추적을 제공하겠느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보내기를 눌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아웃룩 계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웹메일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Gmail 계정을 통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요. 바로 양식 배포에 대한 추적 기능에서 데이터의 수집을 중간에라도 중지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중지도 나와 있고요. 혹은 중간에 양식 문서를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응답을 한 사람이 내가 보낸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응답하지 않은 수신자에게만 전체 다시 전자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요. 어떠한 내부 서버를 통해서 그리고 메일의 링크를 통해서 양식 문서를 만들어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포 추적이 완료된 파일은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양식 문서로 만든 PDF 파일과 같은 위치에 언더바 디스트리뷰트라는 파일이 내부 서버를 통해서 제가 방금 배포를 했기 때문에요. 배포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배포 파일로 온라인으로 하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든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포가 되어지는 거고요. 저는 내부 서버를 통해서 이 파일을 배포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렇게 제가 메일을 통해서 내부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이러한 양식 배포할 파일을 취합할 파일을 배포를 했다면요. 그에 따른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주시겠죠. 예, 그 받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응답 파일로 또 언더바 리스폰스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디스트리뷰트 파일 디스트리뷰트 파일은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직접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받는 사람이 양식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 위에 양식 제출 단추를 눌러주는데요. 이때 제가 필수,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 필드를 입력하지 않아서 양식을 제출할 수 없다고 나오죠. 네. 이렇게 필수 필드를 만들어 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배포 파일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형식대로 취합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양식 제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취합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송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 응답 파일이 전송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이 응답 파일은요. 현재 제가 내부 서버를 통해 배포를 했기 때문에 내부 서버를 통해서 다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리스폰스 파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리스폰스 파일을 열어주시게 되면요. 현재 서버로부터 응답 파일을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바로 배포가 되어서 취합이 되어서 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콤보박스에 여자라고 입력을 했다라는 것과 함께 저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리스폰스 파일은요. 여러 가지 필터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러서
보셔도 되고요. 내보내기를 통해서 선택한 항목,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몇 개의 필드만 선택을 할 것인지 혹은 전체 데이터가 모두 필요한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모두 내보내기 등을 이용해서 엑셀, CSV 쉼표 구분 파일이라든지 혹은 XML 파일 등으로 내보내서 활용을 또 별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통 엑셀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요. 데이터를 취합해서 하나의 그 데이터상으로 레포트를 만든다든지 혹은 차트를 만든다든지 표를 알맞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추가나 삭제 등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폰스 파일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폰스 파일은 지금 저장하지 않더라도요. 내부 서버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리스폰스 파일을 열게 되면 그 사이에 열어둔 즉 저희가 추적 기능이 가능하도록 오픈해둔 그 기간 내에는요. 바로 이렇게 양식 문서가 모두 취합이 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 문서는 에크로벳 11 버전부터 온라인상에서도 작성하고 공유하고 또 취합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크로벳 11을 설치하시게 되면 함께 설치가 되는 어도비 폼 센트럴을 이 아이콘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 어도비 폼 센트럴 아이콘을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온라인 폼 센트럴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께서 우측 상단 위에 사인인을 통해서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그 사용자 서식을 미리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왼쪽에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이제 선택하게끔 미리 보고 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국어로도 이제 바꿔서 작성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폰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탕체나 고딕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PDF 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방금 전까지 작성한 그러한 양식 문서를 취합해서 배포하기 전에 그러니까 배포하기 전이죠. 배포하기 전에 이러한 양식 문서를 이렇게 온라인상의 폼 센트럴로 불러들여와서 가져와서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PDF 파일을 임포트해서 가져온 파일인데요. 이러한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현재 왼쪽에 보시면 이제 데스크탑 모양의 PC에만 현재 이 폼 센트럴만 불러온 문서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변경을 하실 때 클릭하시고 한글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양식은 필드를 입력을 해서 필드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취합해주는 사람이 그 필드에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게끔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필드 하나하나를 모두 오른쪽에 플러스 옵션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그 필드 내에 타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크로벳에서 양식 문서를 만들 때 양식 필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각 필드의 속성을 지정해 준 거와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휴지통 단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얼마든지 또 사용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여러 가지 텍스트에 대한 단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폰트체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타입키 폰트를 가져오시게 되면 타입키 폰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기본 제공하는 한글 폰트가 약간 제한적이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폰트나 이런 이제 외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면 앞서 보셨던 그런 템플릿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문서를 현재 가지고 와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작성한 문서를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서 이제 폼 센트럴에다가 넣은 문서들 중에서요. 이 문서를 보냈을 때 취합을 받는 사람이 모두 데이터를 필드 내에 입력을 한 후에 서밋이라는 즉 보내기 단추를 데이터 취합을 해주는 단추를 주어야 되는데요. 이 단추의 위치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분이 데이터 필드를 모두 입력한 후에 데이터 서밋 단추를 눌러서 완료를 했어요. 보내기를 누르면 뭐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뜬다든지 그런 안내 메시지 혹은 이메일에 보낼 그런 이제 푸시 알림 메시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배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배포를 현재 하고 있을 거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데드라인 기간인데요. 데드라인 기간이 날짜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문서의 그 오픈 시기를 열고 닫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업로드돼서 취합을 받고자 하는 그런 폼 파일, 즉 양식 파일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오프라인으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요. 현재 여기에 올라간 그 양식 문서가 여러분들의 PC에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질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상으로 취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이제 이 오프라인 상의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폼 양식 문서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료된 PDF 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별도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양식 문서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합 파일은 자동으로 아까 우리는 서버를 통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내부 서버를 통해서 이 온라인 폼 센트럴을 사용하시면 별도의 서버를 거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계정상에 이 폼 양식 문서로 데이터가 취합이 되어져서 하단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상단에 보시면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별도의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이 오른쪽에 이미지에도 나와 있고요. 취합한 날짜 그리고 취합한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취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폼 센트럴의 온라인상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요약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물론 취합받은 리스폰스 응답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취합받은 필드의 각 항목이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취합이 됐는지에 대한 그 리포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도표 형태로 제공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온라인 양식으로 취합을 받는 인원에는 조금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응답을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수가 50개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혹시 그 이상 몇천 건, 몇만 건의 데이터 취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에크로벳 11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양식 문서 필드 및 필드 작성 및 그리고 취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